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먼저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 4가지 함께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종목 셀트리온이고요. 대신증권 리포트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하지만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합병으로 발생한 무형자산 상각비가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저하고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 리포트는 주목했는데요. 무엇보다 미국 쪽에서의 바이오시밀러 점유율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진펜트라가 대형 PBM에 조기 등재되면서 점유율 확대가 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유플라이마 역시나 미국의 3대 PBM 중 한 곳에 등재 완료를 했고 3분기에 나머지 대형 PBM에 등록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연내 졸레오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유럽 승인도 함께 예정돼 있기 때문에 모멘텀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목표 주가는 24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마트로 흥국증권 리포트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3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4% 증가할 전망인데요. 할인점이나 트레이더스의 개선 그리고 이커머스 쪽의 자회사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커머스는 비용 통제를 잘하면서 현재 적자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자회사들의 고른 회복세가 기대됩니다. 현재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마트가 갖고 있는 할인점이나 트레이더스 그리고 편의점까지 함께 수혜를 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 중국의 시커머스 업체들과는 상품 믹스가 다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모멘텀은 부재하지만 향후의 실적을 통해서 재평가가 가능하고요. 주주 환원에 대한 확대 노력이 이뤄진다면 결국에 시장은 화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1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CJ E&M입니다. 삼성증권 리포트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9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데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분기 중에 공개됐던 투자배급 영화 등이 이번에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손실 반영이 예상되고 있고요. 미디어 플랫폼과 영화 드라마 분야에서 손실 그리고 음악과 커머스에서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CJ E&M은 티빙과 관련된 모멘텀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광고요금제도 출시를 한 상황이고요. 프로야구 중계로 인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5월부터는 이 부분도 유료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유저의 충성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피프스 시즌의 이익도 개선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음악 부문은 올해도 빛을 발할 것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1분기 실적은 어둡지만 앞으로의 개선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10만 3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롯데 정밀화학으로 SK증권 리포트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은 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 넘게 하락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케미칼과 산업재용 그린 소재 부문에서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요. 업황 악화는 원래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셀룰로스가 예상보다 조금 더 크게 악화가 됐습니다. 앞으로의 수요 부진 우려감들도 여전히 있는데요. 상반기에도 케미칼의 반등 여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고요. 다만 현재 바닥을 잡고 있다는 점은 함께 짚어졌습니다. 구조적인 턴어라운드는 아니고 기저효과 정도의 호조가 예상되는데요. 결국 롯데 정밀화학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자라는 이런 평가 속에 목표 주가는 6만 5천 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 4가지 봤고요. 다음으로는 주요 일정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일정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일정은 삼성과 관련된 이슈가 오늘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오늘 있을 이벤트가 삼성전자의 앞으로 주가 향방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현지에서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힐 예정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번 투자 계획에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데 특히나 총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조 원의 투자 계획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대규모의 투자 계획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화답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서 인텔과 TSMC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바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예상치인 60억 달러를 뛰어넘는 보조금을 받게 될지 그 부분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정도 체크를 해보시죠.
네, 두 번째 일정은 금감원장이 주요 대기업 CEO를 대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설명회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총선 이후로 금융주를 비롯해서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빠져나왔는데요. 오늘 강연 이후로 저PBR 관련된 종목들 다른 주가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일정 체크해 보시죠. 네, 독일 총리인 숄츠가 방중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유럽에게 중국 압박 노선에 합류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유럽과의 관계를 되려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숄츠 독일 총리는 친중 행보를 펼쳤던 총리인데요. 그런 만큼 중국과 유럽이 더욱 밀착될 가능성을 외신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홍콩 일정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일정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4월에 홍콩 일정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일정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어서 홍콩 당국이 오늘 양대 가상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승인할 예정인데요. 실제 오늘 승인이 나게 된다면 이번 달 18일에서 21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콩이 이 양대 가상자산의 ETF를 승인하게 된다면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더불어서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야당이 총선에 이긴 만큼 그런 만큼 더욱더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미국 일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의 첫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로써 피고인 자격으로 형사재판에서는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될 예정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에는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대선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약 6에서 8주로 예상되는 재판 일정 내내 법정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 방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소매 판매 지수도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전달에는 0.6%로 예상치인 0.8%보다 낮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번 달의 예측치는 0.4%로 이전 달보다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수치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증시 일정까지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